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평생 남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떠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30이 되었고 직장 생활에 치여 엄마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서랍장 안에는 수십 년 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낡은 옷,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 금방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편지를 남기신 걸까요? 손이 떨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몇 분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 내가 내 곁에 없을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늘 미안했단다. 아버지가 떠난 것도 내가 힘들었던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미안했어. 하지만 민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단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음성이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야, 혹시라도 그 서랍 밑을 한 번만 더 봐줘. 저는 놀라서 서랍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랍 밑면을 살펴보니 얇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단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실이라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르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이 따로 있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단서를 따라 진실을 찾기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엄마가 숨겨온 비밀의 흔적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 진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단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저는 다시 엄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는 엄마가 늘 앉아 차를 마시던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제가 함께 있었지만 그 옆에 희미하게 잘려나간 남자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조심스레 액자를 꺼내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뒷장에는 작은 글씨로 이 사진은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히 서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남자의 이름이 사진 뒤에 적혀 있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랍 속을 뒤지자 갈색 표지의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 일기장은 절대 열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누르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수를 만났다.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이 났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 아이가 상처받을 테니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영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숨겼을까요? 몇 장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재의 생일을 앞두고 영수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모든 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숨기려 했던 이유를, 그리고 제 존재의 비밀을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수 부산이라고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엄마가 숨겼던 진실을 직접 찾아보기로요. 그 여정의 끝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숨긴 이름 박영수. 그 사람을 만나면 대체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가 제 친아버지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짙은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해안로를 따라 걷다 보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벽돌이 군데군데 부서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초인종을 누르자 쉰 목소리의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영수 씨 댁이 맞나요? 저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문틈 사이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민재구나.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좁은 거실엔 오래된 시계가 멈춘 채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낡은 커피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처럼요.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자주 꿈을 꿨단다. 그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하셨지. 민재를 지켜줘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다른 분이셨는데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어머니와 나는 깊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내 잘못으로 모든 걸 망쳤지. 그 죄책감 때문에 너를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진실을 숨겼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제게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시 만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너졌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끝내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민재 씨죠? 당신 어머니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엔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쥐어짜듯 조여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구십니까? 전화를 건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나는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어떤 비밀을 지키려 했어요. 비밀이라니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요? 그는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그건 박영수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름 박영수. 그건 바로 저를 친아버지라고 한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면 누군가 개입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 걸까요? 다음 날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한 항구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밑이 짙게 파여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민재 씨 오셨군요. 그는 자신을 엄마가 생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증거를 남겼죠. 그 증거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엄마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진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단다. 그때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고 떠나신 거였습니다. 남자는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의 이름 당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엄마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건지 아니면 영원히 묻을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의 끝부분 종이 한쪽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펼치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재야, 만약 누군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수십 번은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말아라. 엄마가 남긴 그 문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 남자, 엄마의 회사 동료? 아니면 저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한 박영수 씨일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순간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박영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낮은 대문 앞에 서니 어제와는 다른 불길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커튼이 반쯤 닫힌 채 어둑했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집이라면요? 오늘 새벽에 구급차가 다녀갔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어르신이 쓰러지셨대요. 구급차에 실려 나가던데 참 안 됐지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재에게. 그 글씨는 분명히 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진실은 절대 단순하지 않단다. 너의 어머니와 나는 진실을 반만 나눴다. 남은 절반은 내가 찾아야 한다.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실의 절반이라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젯밤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찾았군요. 그 편지를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걸 뺏은 사람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분은 박영수 씨가 진실을 숨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 했죠. 하지만 결국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결국 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박영수 씨,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 사진 속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밝히려다 사라졌죠.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은 진짜 이유는 당신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밤 그 항구로 와요. 모든 걸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공기 속에는 묘한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다 책상 위에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편지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재야, 진실을 밝히면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꼭 알아야 한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워도 피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요. 다음 날 밤 저는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바다 위에 일렁였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말한 대로 오래된 창고 근처였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군요, 서민재 씨. 그는 전날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이 보였고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그렇게 찾던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몇 장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위에는 이진실 사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증거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회사에서 일하던 당시 불법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박영수 씨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괴로워했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지켜야 할 아이 사이에서요. 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죄였던 걸까요?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소리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야,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꼭 알아야 해. 영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도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진짜 악은 다른 곳에 있어.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죠.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오해했죠. 진짜 악은 박영수가 아니라 나였는데.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거래를 주도했고 당신 어머니가 그걸 막으려 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당신 엄마를.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묻혀야 하니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이름을 밝히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했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냉정하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끝에 걸린 상자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민재 씨.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창고 문이 거세게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놀란 듯 뒤돌았지만 곧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결국 나를 막지 못했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짊어졌던 비밀이 이렇게 잔인한 진실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보 덕분에 늦지 않게 왔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했더군요. 서민재 씨가 위험하다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요? 그 경찰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자분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였을까요? 세상을 떠난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걸까요? 밤하늘 위로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그 빛이 꼭 엄마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경찰서 조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보다도 그 안에 담긴 엄마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산항의 파도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여전히 엄마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엔 그날 창고에서 발견했던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엔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마지막 이야기. 손끝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야, 이걸 듣는다면 나는 아마 너의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따뜻함.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많은 걸 숨겼지. 그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랬어. 진실은 때로 칼날 같아서 받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든. 그 목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이란 걸. 하지만 민재야, 엄마는 원망하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용서해야 할 순간이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걸 품으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혹시 영수 씨를 만난다면 그분에게 전해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용서했노라고. 그리고 너를 부탁한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분을 미워하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테이프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재야, 혹시라도 외로워질 때면 하늘을 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날 거야. 그건 엄마야.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딸깍.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엄마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찾아 헤맨 여정의 끝에 제가 정말로 찾아야 했던 건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민재 씨, 박영수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께 꼭 전하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분에게 전해야 할 말이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분에게 전해줘요. 나는 용서했노라고.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서 박영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통과 후회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야 와줬구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앞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셨다는 것도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라니. 그분이 나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사고만 없었어도 그분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직접 운전했어야 했는데. 그제야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병이 악화된 원인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멀어졌던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은 천사였어. 나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지만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맞췄던 반지야.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지. 그의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민재야, 엄마의 마음을 대신 전해줘서 고맙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그분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셔야 해요. 그는 흐느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게야 만난 부자였지만 그 온기 속엔 오랜 시간의 후회와 사랑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갈 수 있을까?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리던 규칙적인 소리가 천천히 끊어졌습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제 편히 가세요. 햇살이 병실 가득 퍼지며 그의 얼굴 위를 비쳤습니다. 그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결국 다시 만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끊지 못했다는 걸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의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 사이사이로 정리된 손수건,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남긴 금빛 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니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사진첩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상자를 열어봐. 저는 서랍 가장 아래를 살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반지를 끼워 넣으니 찰칵하고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마자 엄마의 글씨가 제 눈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민재야.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우리 둘 다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절대 외로워하지 마.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꼭 이 반지를 건네줘. 그 반지엔 우리 가족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단다. 저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약속, 그리고 저에게 남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하늘을 향해 들어 보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의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이제 그 반지는 제 마음속에서 빛날 거예요.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어깨를 다정히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스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꽃이 피고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바다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고 파도 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마치 엄마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엔 늘 품고 다니던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분이 남긴 사랑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기억 속에 남는 한 언제나 함께인 거야.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리움 속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바다 위로 천천히 던졌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반지가 떠올랐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평온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두 분이 저를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도 아닌데 그 별은 나탄을 위해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거기 계시죠? 이제 제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그 따스한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 하나가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습니다. 그 별은 언제나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